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자, 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솔루션과 우리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많은 분들이 올해 되게 최고의 주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린 뉴딜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웃었던, 행복했던 그런 기업일 겁니다. 왜냐면 보시면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어요. 하나솔루션의 상승의 원인이 지금 그린 뉴딜 때문에 올랐다고 아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린 뉴딜이 뭔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린 뉴딜의 문제점도 한번 알아보고 난 뒤에 하나솔루션을 제대로 하나하나 그 숫자로 빻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정치권에서 지금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린 뉴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그린 뉴딜이 대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유럽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환경이라 그러면 치를 떠는 곳이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그린 뉴딜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분들 때문이죠. 자, 이분들이 곧 11월 좀 있으면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특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에 그 트럼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린 뉴딜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 그린 뉴딜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린 뉴딜의 핵심이 일단 이론적으로 어떤 거냐,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요게 이제 환경에 대한 투자가 전부 다 포함된다. 그걸로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촉진하겠다. 저탄소가 메인이 되는 거는 일단 맞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구 온난화로부터 출발한 게 지금 그린 뉴딜이에요. 그래서 이 CO2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발표인데, 여기에서 제가 환경공학도로서,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까보겠습니다. 그린 뉴딜이 왜 이게 진짜 허울뿐인, 이게 정책적인 그 말로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 드냐 그러면, CO2 외에도 아산화질소라든지 프레온가스와 같은, 아니면 메탄가스와 같은 CO2 외에도 많은 온실가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CO2 같은 경우에야 지금 최근에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90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보시면은 거의 이게 지금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는 지금 거의 50%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발생량 자체가 50%가 늘어났다. 거기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해서 그 기여도만 딱 보시면 거의 70%건 75%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CO2를 타겟팅하고 있는데, 좀 더 깊게 파보면 불편한 진실이 나오는 게, 메탄가스, 이게 소가 트름을 한다든지 가축을 사육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CO2의 21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메탄은 15.8%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약 4.5배의 온실 효과를 갖고 있는 거고요.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6.2%밖에 안 되죠. 근데 얘가 지금 310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CO2 대비해가지고 310배만큼의 온실가스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프레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9만, 거의 10만 배에 이르르는 CO2 10만 개가 있어야지만이 이산화탄소 하나의 온실 효과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 CO2만 잡겠다라고 많은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고, CO2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정책적으로 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육식을 줄여야 되고 비료 사용을 줄이면서 유기농 제품을 사 먹어야 되는 거고, 에어컨을 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 국가에서 이런 걸 강제한다? 그거는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아니죠. 정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거잖아. 근데 더워가지고 열사병 걸리기 뒤지기 직전인데 에어컨을 틀지 말라? 그거는 안 되지. 그건 전제 정치지. 결국에는 대규모 자본,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거는 CO2를 잡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CO2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쉬워요. CO2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총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에어컨 같은 경우에, 가축 같은 경우에 가축이 뭘 얼마나 먹었는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 아니, 소 A랑 소 B랑 똑같은 1kg 풀을 먹였는데 살찌는 용량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는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쪄.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뭐예요? 오늘 고기를 600g을 먹었는데 살이 빠졌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계산이 좀 힘들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CO2를 중심으로 그린 뉴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린 뉴딜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변화, 어떠한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2020년도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석탄 발전 설비 용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 석탄 발전이 중심으로 이렇게 메인을 이루어왔는데, 그 용량이 증가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탈석탄, 우리는 더 이상 석탄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국가들이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많은 나라들이 지금 앞으로 최소 10에서 15년 안에 석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인도, 이런 애들이 석탄을 안 쓴다라는 발표를, 전 세계에서 뭔가 산업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석탄은 최대한 줄여나가되 이 석탄을 줄여나가고 CO2를 컨트롤하는 것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세계 기준으로 원자력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하고 있냐 탈원전을 하지 않고 있냐, 뭔가 뭐 어떤 나라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더라, 미국에서도 원자력을 쓴다고 했다가 안 쓴다고 했다가 다시 원자력을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가 들려오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도 지금 현재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는, 이게 탈원전이라고 하기보다는 탈방사능에 대한 이슈를 많이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앞으로는 탈원전이냐 탈방사능이냐를 좀 구분하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원전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도 방사능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예전에 다큐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형님이 원자력에서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나왔던 그 원전 핵 폐기물 있죠, 사용 후 우라늄, 요거를 재사용하는 원전을 지금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원전이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 것도 얘네들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얘들의 보관 비용, 관리 비용을 요거까지 치고 나면 석탄 발전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는데, 사람은 항상, 인류는 항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 빌 게이츠 형이면 전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잖아. 그 형이 뭘 하고 있었느냐, 2010년도부터 요거를 리유즈하는 거야. 요런 기술을 지금 실증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이게 미중 무역 분쟁으로 빠그라진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 기술이 개발된다 그러면 저 미국에 있어요, 그 뭐 테라파워인가, 전세계 시장이 지금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그린 뉴딜이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나온다? 이 아저씨가 그린 뉴딜에 되게 적극적이라며. 그리고 이 아저씨가 지금 지지율이 요렇게 가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바이든 후보가 더 높다고 갬블러도 그렇고 미국의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많은 기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번에는 트럼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아저씨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미국 주식시장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린 뉴딜 테마, 넥스테라라는 에너지 업체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라는 대표적인 곳인데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0월달 들면서 한번 더 올라왔죠. 야, 이게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올라온 수준이 거의 30% 정도, 25% 정도 되는 거죠.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넥스테라가 올라오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었느냐, 미국에서 실제로 엑슨모빌이라고 있어요. 엑슨모빌은 점점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넥스테라라는 곳이 점점 시가총액이 올라오다가 이게 살짝 크로스가 났었어. 잠깐이지만 1위를 내줬다. 그리고 지금은 엑슨모빌은 뭐 계속 빠지다가 반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지금 엑슨모빌은 최근에 올 8월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여기가 미국을 대표하는 곳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그 30개 업체 중에서 석유화학 업계가 있었지만 석유화학 업계가 지금 엑슨모빌이 퇴출이 된 상황이다. 물론 다우케미칼은 살아있어요. 우리 듀뽕 그럼 이제 전 세계를 좀 어느 정도 봤으니까, 뭐 지금 뭐 석탄을 빼고 있다, 탈석탄을 할 것이다, 전 세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많이 발전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미국 주식도 그린 뉴딜로 간다더라.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대요. 복잡하죠. 근데 아직까지 뭔가 뭐 실행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나마 그 실행된 거는 요거죠. 요거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런 ETF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4천억이 모였니 5천억이 모였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펀드 모아서 이제 이걸로 뭐 할까? 돈은 들어오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제대로 이게 확정난 게 없기 때문에, 미세조정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2025년까지 뭘 할 거다. 지금 미세조정이 앞으로 될 거예요. 앞으로도 5년간 더 사업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디지털이냐 그린이냐 아니면 뭐 사이버 안전, 사이버 보안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일자리도 만들 것이다, 돈도 투입을 할 것이다, 너네 기술 좋은지 뭐 이런 것도 평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유효한 재료, 뭔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예산이 투입되고 대규모 기술 발전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섹터다라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린 뉴딜 발표 이전부터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LNG가 17% 정도 되고 신재생이 6% 정도 된다. 두 개 합치면 이게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15% 이상 끌어당겨 올리겠다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그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신규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더 급격하게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요것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자, 그리고는 요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없지만 손을 못 대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어떤 나라를 봐도 탄소에 대해서는 뭔가 세금을 매깁니다. 다른 거는 추적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과하는 거지만 각 기업마다 할당량을 줍니다. 그리고 이 할당량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장을 형성시켜가지고 이게 국가 간이든 기업 간이든 서로 이렇게 탄소를 어디서 얼마나 발생이 됐다라는 게 추적 계산이 가능하니까 요걸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장이 열리면서 테슬라는 오히려 더 많은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재료를 만들고 재료를 투입해서 뭔가 공장을 생성하는 공장에서는 이걸 만드는 단계에서는 CO2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유통되고 그 이후에는 탄소가 계속 저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용량을 테슬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것도 엄연한 시장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걔들은 차 팔아서 돈 안 남잖아. 지금 오히려 걔는 차 가격 더 떨어뜨린다잖아. 그럼 걔는 장사가 안 된다니까? 걔는 그냥 한철 장사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탄소 배출권은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년 탄소를 이만큼 줄이겠습니다라고 다들 선언한 게 있어요. 도쿄 오정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점점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약속을 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배정받는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게 되고 각 사업장마다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게 돼요. 이게 그럼 꿀뚝에다가 뭐 다른 시설을 만들다든지 플랜트 개선을 통해 가지고 공정 개선을 통해 가지고 CO2 발생량을 저감시키지 못하면 다른 나라가 됐든 다른 기업이 됐든 사와야 돼요. 점점 수요가 빡빡해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탄소 배출권 가격은 점점 늘어날 거다,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 매키로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사가 법적 제도화되면서 그쪽에 자격증이 만들어진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각 산업군에서 얼마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너네가 얼마를 지금 써야 되고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씩 된다. 요런 거를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처럼 전문적으로 카운팅하고 그걸 중간에서 비용을 처리하게 되는 그러한 직업군도 새로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거 그린 뉴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결국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CO2만 잡으면 뭐하냐, CO2 잡아서 이렇게 없앴다 치자 지구온난화가 끝나냐? 아닐 거다. 얘들은 어떻게 잡을 건데 얘들에 대한 기술 개발에도 대규모 자본을 넣어야 된다 라는 얘기는, 저는 이게 이제 뭐 대중적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연구를 하시는 분들, 환경을 진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저도 환경을 전공했으니까. 아니 이거 대체제 지금 연구하는 거 국내 기초과학에 돈 얼마 쏟아붓는다고, 몇십조 몇백조 뭐 쏟아붓겠다 하는데 이 동네도 몇 조만 주면 연구한다고. 근데 이런 연구는 별로 생각보다 뭐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이건 정부 정책이니까 나중에 뭔가 다른 나라에서라도 뭔가 개발돼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또 특허권 주고 또 사와서 쓰면 돼. 어쨌든 화학업계에서 뭐 개발하겠죠. 굶어 죽기 싫으면.